홍콩의 한 경찰서. 정의롭지만 고지식한 형사 장충방과 그의 뒤를 늘 돌봐주는 반장 야오. 오늘은 악당의 거래 현장을 덮치기로 한 날이지만 사정이 생긴 장충방을 대신해 야오가 현장에 출동합니다. 현장에서는 악당과 갱들의 거래가 이뤄지고 있었는데요. 그때 갑자기 갱들이 악당을 해치워버립니다. 게다가 대기 중이던 경찰에게까지 선빵을 놓는데요. 갑작스러운 공격에 속수무책 당하는 경찰들. 야오 반장이 끝까지 가면들을 저지하지만 그 역시 궁지에 몰리고 맙니다. 현장에 뒤늦게 도착한 장충방 일행. 믿기지 않는 참혹한 광경에서 장충방은 야오 반장을 발견합니다. 야오의 죽음에 장충방은 뜨거운 복수심에 불타고 악당이 거래하던 약물의 행방을 추적해 가면들의 정체를 밝히기로 결심합니다. 그리고 완구이라는 인물이 그들과 엮여 있음을 알게 되죠. 선빵 필승! 바로 한 명을 붙잡아 완구이가 있는 곳으로 안내하라는 장충방. 하지만 상대도 만만치 않았는데요. 믿겠냐? 결국 살벌한 총격전이 발생. 뒤따라온 경찰들까지 합류해 대규모 전투가 벌어집니다. 36개 주랭랑 치는 완구이를 끝까지 쫓아가는 장충방. 하지만 완구이는 그만 뺑소니를 당하고 입막음을 위해 그를 제거한 것은 바로 가면들의 보스 추강하오와 그의 동료들이었죠. 그리고 그들의 정체는 전직 경찰. 한때 장충방의 절친한 친구였던 추강하오가 어쩌다 이런 길을 걷게 된 걸까요? 영화 레이징 파이어입니다. 4년 전 발생한 재벌 납치 사건. VIP의 신변 보호를 위해 당시 경찰은 비밀리에 사건을 수사하기로 했는데요. 이때 용의자로 떠오른 두 남자가 있었죠. 동료 사이였던 장충방과 추강하오는 각각 용의자를 한 명씩 맡게 되고 용의자를 찾은 추강하오 일행은 피해자의 위치를 밝히라며 그를 신문했는데요. 그때 상사로부터 전화가 걸려옵니다. 결국 추강하오는 신문의 수위를 높이기로 마음먹고 그렇게 경찰은 피해자의 장소를 확보하는 데 성공하죠. 하지만 선을 시게 넘은 경찰들은 그만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너고 마는데요. 하필 그 모습을 뒤따라온 장충방이 목격하고 이후 법의 심판을 받게 된 동료들. 재벌도 과잉 진압을 강요한 상사도 그들을 도와주지 않자 남은 것은 장충방의 진술뿐. 아무리 동료라도 그런 광경을 못 본 채 할 수는 없었던 장충방. 그러나 결국 그 선택이 동료들을 감옥으로 보내고 말았는데요. 심지어 억울함을 호소하던 동료 한 명은 시위 도중 숨을 거두기까지 했죠. 과거의 동료들이 현재의 적이라는 걸 까맣게 모르는 장충방. 당시 죽은 동료를 조문하러 온 그는 먼저 인사를 건네지만 주먹질만 돌아옵니다. 장충방은 추강하오에게 야오 반장을 해친 가면들에 대해 얘기하고 악수를 나눈 후 뒤돌아서는 그의 모습에서 왠지 모를 쎄함을 느낍니다. 얼마 후 가면 사건과 관련된 단서가 뒤늦게 발견되자 장충방은 이 일이 옛 동료들과 연결돼 있음을 깨닫는데요. 형사의 감으로 사건의 실체에 다가선 장충방. 그는 전화를 감청해 추강하오 일행을 미행하기 시작하고 상황을 알게 된 추강하오는 건물에서 탈출을 시도하는데 추적이 붙은 걸 눈치챈 그는 다른 길로 도망쳐버리죠.
장충방은 포기하지 않고 시민의 차를 스틸해 그를 끈질기게 뒤쫓습니다. 한편 다른 일행을 쫓던 경찰들은 그를 포위하는 데 성공. 조심스럽게 다가섭니다. 그때 추강아오가 나타나 방해하고 동료들과 합세해 포위망에서 벗어나는데요. 끝까지 추강아오와 몸싸움을 벌이던 장충방도 맞은편에서 오는 아이를 구하려다 그만 그를 놓쳐버리죠. 추강아오는 실수로 단서를 흘린 동료를 가차없이 처분해버립니다. 그리고 뭔가를 생각하던 끝에 당당히 경찰서에 나타나 자신이 해친 동료의 실종 신고를 하는 추강아오. 취조실로 간 그는 가면 사건에 대해 자백하라는 경찰을 비웃는데요. 그는 자신을 붙잡아둘 수 있는 건 48시간까지라며 그때까지 애써보라고 합니다. 그러나 아무런 실마리도 잡지 못한 채 시간만 흐르고 경찰들을 놀리기라도 하듯 살자로 위장한 동료의 시신이 발견되는데요. 결국 장충방도 폭발하고 맙니다. 추강아오는 매일 밤 감옥에서 자신이 집어넣은 죄수들에게 안갚음 당했다며 그게 다 장충방의 탓이라고 소리칩니다. 차라리 자신에게 복수하지 그랬냐는 장충방. 결국 가면 사건은 장충방을 해치기 위한 미끼였죠. 그때 그제야 장충방은 자신이 당했다는 걸 깨닫습니다. 48시간의 취조는 시선을 돌리기 위한 연막작전이었던 것. 공연장에 도착한 장충방은 임신한 아내를 납치한 것이 4년 전 추강아오에게 불리한 증언을 했던 상사라는 걸 알게 됩니다. 목에 폭탄을 두른 상사는 지난 사건에 대해 고백하는데요. 그러나 줄어들기 시작한 타이머. 장충방은 수갑에 묶인 아내를 구하기 위해 그곳에 남습니다. 차마 누군가를 해치는 선택을 할 수 없었던 장충방. 그때 끝내 숨을 거두고 만 상사. 그리고 다시 켜지는 타이머. 폭발에 휘말려 크게 다친 장충방의 아내. 혼수 상태에 빠진 아내를 위해서라도 장충방은 추강아오를 반드시 체포하기로 마음먹습니다. 추강아오의 다음 타깃은 다름 아닌 은행이었는데요. 그곳은 바로 추강아오가 4년 전 구한 재벌 소유의 은행이었죠. 늦었어, 엄마. 은행에 들어서던 장충방은 추강아오를 목격하고 차를 돌립니다. 총기를 챙겨 번화가로 뛰어드는 추강아오 일행과 빠르게 뒤를 쫓는 경찰들. 번화가 한복판에서 총격전이 벌어지고 양쪽은 사력을 다해 싸우기 시작하는데요. 민간인 사상자까지 발생하지만 아랑곳 않고 서든어택을 이어가는 추강아오. 병력이 투입되면서 열세에 몰리자 그는 동료의 희생을 발판 삼아 성당으로 도망치고, 그렇게 두 사람은 단도와 경찰봉을 든 채 최후의 결투를 벌이게 됩니다. 우열을 가릴 수 없는 치열한 공방 속에서 서로의 운명을 갈라버린 과거를 떠올리는 두 사람. 그리고 뒤따라온 경찰들에 의해 추강아오는 완전히 포위되고 마는데요.
我認輸，但係我唔會認命㗎。如果嗰日係你去追可樂，我哋兩個嘅命運會唔會調翻轉？ 장충방은 대답 대신 돌아서고 추강아오는 스스로 죽음의 몸을 던집니다. 그렇게 영화는 끝이 나죠. 레이징 파이어는 2021년에 개봉한 액션 범죄 장르의 영화입니다. 홍콩을 대표하는 액션 영화 감독 진목승의 유작인데요. 그는 지난 2020년 비인두암으로 세상을 떠나기 직전까지 이 영화를 완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했다고 합니다. 여기에 연문 시리즈로 국내에서도 많은 사랑을 받은 배우 견자단과 가수 겸 배우 사정봉이 각각 주인공과 악역으로 등장해 고난도 액션을 선보였죠. 똑같은 경찰이었던 두 사람의 운명이 아주 그냥 한순간에 뒤바뀌면서 다른 길로 가게 되는 게 인상적이었는데요. 사실 모든 건 운명이 아니라 선택에 달려있지 않나 하는 생각도 드네요. 애초에 니들이 안 죽였으면 됐잖아. 어디서 핑계. 어쨌든 대규모 총격씬부터 카첼씬, 폭발씬, 여러 소품을 활용한 맨몸 격투씬까지 다양한 액션씬으로 관객의 눈을 즐겁게 해주는 작품이니까요. 간만에 경찰과 악당이 대립하는 홍콩 영화의 향수에 젖고 싶다, 뭐가 빵빵 터지는 킬링타임용 액션 영화를 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께 이 작품 추천드리면서 씨무비 언니는 또 좋은 작품으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상 씨무비였습니다.